여기 강의하러 오는 도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의 거리에서 유세라고 해야죠. 유세 연설하는 거를 들었는데 한국 정치사회의 정치 유세가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해도 기념비적인 스피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치 대중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해도 이렇게 뭐 센텐스를 다 완결 짓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퍽퍽 뛰거든. 이게 시가 뛰듯이. 근데 정치연설은 정확하게 문장이 시작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청중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뭐 합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베이스를 넣어야 되고 그 양식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없으니까 참여를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 이재명의 연설은 여태까지 어느 누구의 뭐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김대중 연설을 들으러 다니기도 했고, 최근까지 그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 이 호소력이 있고 정말 좋은 연설들을 했는데 이재명 연설은 정말 그 평가해 줄 만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의 굉장한 기념비적인 하나의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연설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급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 나올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가슴에서 나온다기,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정치연설은 그 순간순간에 어떤 흥분을 주로 했지 철학과 내용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치연설이라는 게. 근데 이재명의 연설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이 정치가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태제를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 그런 연설은 없었다. 저도 그런 연단에 많이 올라가 본 사람이지만은 그 즉흥적인 그 연설은 어렵습니다. 근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터닝 포인트, 넷플릭스의 터닝 포인트, 베트남 워, 터닝 포인트 월남전, 이렇게 우리말로는 돼 있는데,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정말 미국 사회가, 물론 그 처음부터 뭐 흑인 문제부터 인디안 학살, 사람이 없었던 데가 아니라 그거는 인디안이 엄연히 자기들 세계를 꾸미고 살았던 지역을 가서 약탈한 거니까, 처음에는 다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정착한 건데, 내가 살았던 그 보스턴에 보면 그 프리무스 그 정착지 그런 게 다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메이플라워 그 도착했던 그 메이플라워도 그대로 재현돼 있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하여튼 정착을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거쳤지만은 대체적으로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20세기죠. 어떤 면에서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미지가 세계사적인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해방군이고 유럽의 어떠한 전쟁에 상당히 필요한 존재.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제 사실은 한국전쟁부터 이것이 악화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최초로
아주 사기꾼이고 아주 나쁜 놈은 트루만이라는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까지는. 근데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국민을 아주 개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원자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제목이 오펜하이머였던가? 여러분들이 그 오펜하이머가 제일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도 야, 이 새끼 네가 너는 맨들이라고만 했지 네가 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 과학자가 못 되면 내 앞에 와서 떠드는 거야. 그러고 그냥 확 묵살해버리고 꺼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오펜하이머가 너무도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놈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걸 만들었느냐. 그 부작용에 대해서 프린스턴에 있는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는 얘기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주 사악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터닝 포인트라는 영화가 물론 그 전부터 이 인디안 학살부터 하여튼 끊임없이 미국이라는 역사의 도덕적 근거가 박약한 건 사실이지만은 트루만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그 어느 정도 그 세계사적인 이 도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것이 트루만 대통령의 소위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냉전 체제를 굳히고 완전히 세계 모든 역사를 양 진영의 대립으로 보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빨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트루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트루만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소위 4.3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게 5.18은 민중항쟁이라고 그러지만 아직도 4.3을 갖다가 민중항쟁을 안 부르는데 이게 유감이에요. 예. 제주 4.3 사태니 뭐 사건이니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것도 똑같이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되고 4.3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되고 제주 4.3 항쟁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이거 냉전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여순 민중항쟁이라는 게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전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그 책이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이 책을 아직도 안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실만 한데 이거는 뭐 시대의 베스트셀러고 국가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장려가 돼가지고 큰 글씨 에디션이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4.3 이 제주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이 사태로부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냉전 구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는 개념을 썼지만은 한국 전쟁의 그런 내면적인 요소가 모두 극대화되는 세계사적 사건이 월남전이란 말이에요. 1945년 이게 우리가 분단되는 거 한반도가 분단되는 이 사건으로부터 1975년에 미국이 패망하고 월남에서 물러나는 시기까지 이 30년을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냉전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이제 미국 정치가 그렇게 간 건데 지금 이 터닝 포인트라는 작품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월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국으로서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그리고 월남이라는 하등의 전략적인 가치도 없었던 데고 월남을 장기간 지배했던 프랑스가 이미 비엠프 아주 고지에 있는 이 곳인데 얘들은 상상을 못한 거죠. 이 대포를 그냥 밤에 이 고지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쏴대는 해주고 프랑스의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사실 미국이랑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불란서는 가고 그 월남은 월남대로 조정이 되면 되는 건데, 그걸 구태여 미국이 서방이 그렇게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도미노 시오리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호지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은 이 공산주의가 다 이렇게 해서 도미노, 이렇게 벽돌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무너지듯이 그 도미노 시오리 하나, 아무런 이유 없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이유가 없는, 명분이 없고 가치도 없고 전혀 해야 할 일이 아닌 짓을 하는데, 그 월남전을 완전히 조작하고 그것을 마치 미국의 청년들이 다 가서 막아내야 되는 어떤 위대한 무슨 사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킨 놈이 JF 케네디다 이거예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건 세상 없이 나쁜 놈이 존 F 케네디다 이거예요. 뭐 우리 때는 케네디가 뭐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뭐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국가를 위해서 할 것인가, 이걸 뭐 어쩌고, 그런 사기꾼 같은 레토릭이란 말이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근데 워낙 얼굴이 잘생기고, 이게 하버드 나오고 보스턴, 요새 여러분들 이미 하버드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닉슨과 이 키신저의 컨비네이션에 이까지 이 전쟁의 과정이라는 게. 그리고 이 재미난 게 뭐냐면, 백악관에서 이 얘기되는 걸 갖다가 전체를 지하실로 이렇게 비밀 전선을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다 녹음을 했더라고. 케네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남아 있어요.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껄껄 웃고 이런 것들이 다 남았는데, 프레스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앉아서 얘기한 거 그게 대조돼서 나오거든. 싸그리 거짓말이라. 이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그 지하실에 있는 녹음기 테이프랑 공개가 돼서 데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그 표상으로서 우리가 미국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철저히 비민주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이 다큐가 5부작인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렇게 고통을 겪었어. 그렇게 나중에 닉슨이 전쟁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이놈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계속 또 확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키신저하고 그거 가지고 세계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워터게이트로 물러나는데, 그것도 벌써 워터게이트라는 게 뭐 한 텀을 해먹고 그 다음에 다음 텀의 중간쯤인가 그래요. 우리가 이 키신저라는 사람도 정말 질이 나쁜 인간이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영화가 보이는 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고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개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은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의뢰 거짓말을 잘하는 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게 정치야. 뭐 그 전부터 내려오겠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 이 고종 같은 사람들부터 순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오면서 조선 왕조를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을사늑약이고 모든 게 다 거짓말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그 이승만 시대를 거쳐가지고 박정희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때 뭐
거짓말 맘대로 하는 시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의뢰 다 정치하는 놈들 다 그래. 그리고 뭐 거짓말 맨날 하는 놈들이 이러고 우리가 사실은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 나는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여기 6월 3일 날 결판이 나는데 거기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가슴이 졸이지만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재명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짓말하는 정치는 이제 하지 마라. 그거만 끝납니다. 사실은 새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 거짓말만 하지 마라. 지금 윤석열이도 싸그리 거짓말이잖아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싸그리 아까 이런 말을 하면 난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냥 거짓말 하는 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 하는 정치만은 좀 이제 근데 그게 어렵죠. 대법원장 새끼부터 싸그리 거짓말 하는 새끼들이니까 싸그리 거짓말로 재판 내리고 판결 내리고 지금도 떳떳하게 이 새끼 정말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반성의 여지가 지금 뭐 아무것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독일의 연방 법원만 해도 대법관이 300명이래요. 우리나라 대법관 열 몇 명? 한두 명이야? 예? 14명? 그거 100명으로 늘려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다 이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100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대법원장 한 3명 정도 협의체제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국민의 이거를 목숨이 달려있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자리인데 어떤 개인 새끼가 그걸 다 결정을 하고 앉았어. 이놈의 나라에서. 그걸 거짓말쟁이들인데 거짓말을 몇백 년 해온 놈들이라고 그게 몇백 년을 해온 놈들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아무런 힘없는 그냥 평범한 국민이에요. 이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 사기치지 말라는 거야. 사기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적당히 넘어갈 생각 말라는 거지. 지금 가깝게 우리가 지금 당했던 이 역사, 사법부라든가 내란 관계되는 모든 것들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오늘 공부할 내용에도 그런 거 천지예요. 벌줄 놈들을 정확하게 벌주는 게 정치다. 주역이 말하는 정치도 그거예요. 지금 뭐 선거를 위해서 뭐 압도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뭐 다 소용없고 그 포용하고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포용이고 뭐고 없어. 이제는 정확하게 처단할 것을 처단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거를 국민한테 털어서 얘기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뀌면은 나는 좋겠어요. 뭐 김현장이고 뭐고 다 거짓말로 이 새끼들이 다 세상을 조작하고 이런 거 없도록 그냥 이제 거짓말 없는 이 서민들이 대구에서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다 내고 감옥 가라면 그냥 순순히 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근데 이런 국민들을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고 조작해온 이러한 정치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거짓말하는 정치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거 어려운 일인데 그 하나의 샘플만 마련되면은 5년 기똥차게 하고 역사의 전범을 보여야 돼. 전범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만 고쳐지면은 그리고 국민들도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